LA 우리 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일 동안에 뭐 제 유튜브에도 나가고 그리고 사람 만나고 그 커피 마시고 그렇게 지나고 있죠. 네. 지난 올해 1월이 얼마 전 같은데 올해 한 해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 예, 예. 지난 금요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금요일 새벽에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고요. 예, 같은 금요일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었었죠. 예, 그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두 차례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즉, 이제 대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저는 보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그 같은 날이었나요?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의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둘이 구속됐지요. 예, 같은 날이었습니다. 네, 그 뉴스도 굉장히 주목받을 뉴스인데 그게 일단 덮여지고 이제 추가로 속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15일 날은 한국 시간으로 15일 날 금요일 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지금 정행카가 말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유죄 판결이 났고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게 3심까지 가서 확정되면 이제 국회의원직도 다 상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네.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못 나오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입후보가 안 되게 되고 곁들여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직선거 위반이니까 이제 유죄로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된 금액이 선거비용 지원을 하는데 434억 원입니다. 예. 그것도 물어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강경파와 이재명으로서는 그 금요일 그 판결이 아마 속으로는 땅바닥에 주저앉고 싶을 그런 아주 충격적인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그냥 한 100만 원이나 아니면 100만 원 미만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나 하여간 엄청나게 예상을 빗나갔죠. 그 사람들 생각에. 저도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던가 이게 판결 내용이 어찌 될는지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예. 왜 없었는가 하니까 이게 미국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지극히 일부가 불신받는 요소가 있거든. 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래에 그래가지고 몇 개 사건에는 좌파에게 판사들이 휘둘린 것도 있고 그래가 이것도 말이지 장외에서 계속 압력을 가하고 국회에서도 말하지 이 판사 탄핵을 위협하고 그러고 100만 명 무죄 탄원서까지 그 판결 전전날 재판부에 접수하고 100만 명. 예. 근데 그 나중에 뭐 조사한 바에 허수도 있다 그래. 한 사람이 여러 복수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원과 국회의원들이 국회 대강대에서 모여가지고 무죄다.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라 하는 그런 성명도 발표하고 이래가 뭐 총력전으로 이게 이제 이 재판부에 압력을 가했는데 결국 이제 이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마 심정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망연자실이라는 게 얼이 빠져가지고 속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16일 날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야간 집회를 하면서 사법부를 성토하는 야간 집회를 했는데 사람은 별로 모이지 않았어요. 그전 토요일에 15,000명, 또 그전 토요일에는 그러니까 2일, 9일, 16일 요 세 차례를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두 차례보다도 판결 난 다음 날이 더 적게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졌고 이재명은 어차피 저렇게 해서 말하자면 유죄 판결로 그리고 앞으로
있을 25일 위정교사 사건에도 유죄가 되고 이러면 그 지위가 흔들릴 것이다. 이래서 그런지 그렇게 모이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강경파들은 모여가 대표적으로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 이 친구가 나하고 이름 비슷해가지고 좀 기분이 언짢은데 네, 네. 박찬대, 찬대 의원. 예, 박찬대 의원이 누가 나한테 우리 집안의 학렬이 찬자거든. 예, 그러니까 박찬종, 뭐 박찬 누구 이랬으니까 혹시 일가 아니냐고 하길래 일가 아닌 게 다행이야. 일가 아니야. 예,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라고 연설했는가 하니까 이 판결을 두고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그 강경파들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미쳤다고 얘기한 거는 뭐 간헐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법원의 판결까지 미쳤다. 그러니까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정권의 조작된 사건을 법원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법원도 따라서 미쳤다. 이거를 듣고 그 이재명 강경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미쳤다. 너희들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뭐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한 거 많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이걸 미친 정권이라 그러고, 그래 이 정권은 미쳤다가 치고, 그러면 이 정권의 법원이 하수인이냐? 그러면 이 정권이 사건을 완전히 조작했다. 검찰이 완전히 조작해가 이재명한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렇게 보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너희들이 미쳤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박찬종이가. 예, 너희들이 미쳤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이재명은 죽지 않고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과 역사의 법정에서는 영원합니다. 양심과 역사의 법정에서 나의 무죄함을 밝힐 것입니다. 앞으로 나는 생명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그것도 약간 미친 것 같아, 그 말이. 네, 역사와 민심은 자기 편이다. 나는 살아있다. 예, 죽을 각오로 하겠다. 뭐 이랬는데, 예, 예, 이제 이걸 이제 간단히 우리 재미 동포들께서도 뉴스에 많이 접하셨으니까 이제 결과를 요약하면, 유죄가 이제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된 건데, 하나는 김문기라고 성남시 개발공사 개발처장이었던 사람, 그 성남시 개발공사라고 하는 게 이른바 대장동 개발의 주체인 이게 공사야. 네, 그게 처장이면 아주 실무 책임자 중에 부책임자 정도는 되지요. 예, 근데 이 사람을 모른다고. 결제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오스트레일리아 해외여행도 그 몇몇 사람이 갈 때 같이 가고, 골프도 같이 치고,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많은 증거가 제출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예, 나는, 최근에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하고 그 심장내과 전문의사 중에 내 동창과 후배들이 있는데, 이재명의 사건을 쭉 그 사람들도 보고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냐니까, 그 사람이 치매에 걸렸거나, 예, 지금 64년생이거든 예, 이재명이가. 예, 치매에 걸렸거나 아니면 뇌신경 중에 기억 장치를 담당하는 신경이 손상됐거나 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근데 예. 자기가 그런 걸 진단서를 제출도 하지 않았어. 나는 사실 이래서 모른다 하면 되겠는데 그것도 제출하지 않았. 이게 뭐 좀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의원님, 잠깐 질문 하나 할게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김은기 씨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 증거가 이렇게 많고 같이 골프도 치고 다 아는데 예. 왜 몰랐다고 했을까요? 그건 말이지. 몰랐다 해야지. 안다고 하면 어찌 되는가 하면 대장동 사건 자백하는 꼴이 되지. 네, 대장동 사건.
네. 대장동 사건 지금 이 재판이 기소대가 아직 시작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인정하는 꼴이 되지요. 대장동. 네네. 그 왜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경부선상에 서울에 출발하면 판교 근처에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새로 개발해갖고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는 자리인데 그 개발을 맡은 그 공사가 도시개발공사고 그 부책임자가 김문기니까 김문기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쭉 결재받고 한 거 그거 다 인정하는 꼴이 되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몰랐다고 할 수밖에 없지.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안 될 사람이지. 이제 그런 흠도 안고 있는데. 그다음에 백현동 또 거기 대장도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 남솔 칸처리 클럽 골프장 우리 동포들 중에서도 기후가 그 골프 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들어가는 초입에 아주 녹지가 좋은 데가 있어요. 그게 식품연구원 자리였는데 그 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그게 택지로 이게 민간 회사가 택지로 개발해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여서 그 녹지로 묶여 있거든. 녹지로 자연 녹지로 묶여 있으면 그게 아파트를 못 짓지요. 요것이 단계를 거쳐서 4단계를 거쳐서 택지로 전환이 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그 4단계 거치는데 보통 같으면 3년 내지 5년이 걸려요. 예. 3년 내지 5년 걸려도 뭐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뭐 하고 이 신청도 받고 그런데 이게 이 개발에 착수한 회사가 내 회사 이름이 지금 깜빡했는데 이걸 이제 이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내고 6개월 만에 이게 해제가 돼가 택지로 돼서 그게 이제 그 개발회사가 아파트 지어가 3천억 이상의 이익을 남겼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택지로 전환하는 그 개발 제한을 해제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압력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네.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그 담당 책임자들도 검찰과 법원에 나와가 우리가 압력을 가한 일이 없다. 그리고 성남시 이제 그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걸 담당했던 책임 공무원들도 검찰과 법원에가 우리가 압력을 받은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다 이러는데 이번 재판장이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돈 때문에 해제한 거예요. 예. 개발 제한을 해제한 게 이게 국토교통부의 압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진해서 시장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유가 돈 때문이야. 돈. 네. 무슨 돈인가 하면 자기의 최측근인 김인섭이라는 자가 그 개발 회사의 이사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때부터 6개월 만에 이게 해제가 됐는데 그 이사로 스카우트된 그 친구가 80억을 받았어. 네. 80억. 우리 동포들도 그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에서는. 예. 80억을 받았단 말이지. 80억을 받고 플러스 200억이 있어. 200억. 예. 플러스 200억을 더 내놔라. 이래가 이제 그 김인섭이라는 자하고 개발회사 측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200억이 왜 200억인가 하면 그중에 뭐뭐뭐의 몫도 있다 이렇게 된 거야. 뭐뭐뭐의 몫이라 그러면 그 누군지 추정할 수 있지요. 예. 내가 뭐 그걸 이제 내 손에 그걸 증거를 확보 안 했으니까 지금 얘기인데 그건 확실한 얘기예요. 예. 이런 80억 버는 건 틀림없는 일이고. 예. 그리고 어찌되는가 하면 김인섭이가 그 사건으로 구속돼 갖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아가 지금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재명이 성남시장 입후보 처음 했을 때에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았던 측근이야. 예. 그러면 이 이문이 풀리지요. 예.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압력도 없을 뿐 아니라 압력에 의해서 한 일이 아니고 결국 예. 로비에 의해 돈에 무너진 거라고 돈에. 예. 아주 선의로우면 지 측근이 80억 버는 도움을 준 것이고 검찰이 이 부분 조사를 아마 계속하고 있으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백현동 택지 문제가 그게 형질 변경이 돼가 이 아파트를 짓도록 만든 것은 이런 배경이지 국토교통부 압력이 아닌데 국토교통부 압력이라고 해서가 그게 허위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이 판결의 추세를 보면 예. 이게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예를 들면 당선된 사람은 공직이 박탈되고 예. 그리고 당선 안 되고 낙선한 사람 선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그다음에 대통령 이 모든 자리에 입후보한 사람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당선된 사람은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낙선한 사람이 하고 지위를 상실한 당선된 사람도 5년 동안의 공직선거에 나가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이재명이 대구에서 확정되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 못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일부의 그러니까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 같은데 이게 이재명은 결국은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낙선했지 않느냐. 예. 낙선한 사람을 이렇게 기소를 해가 몰아가지고 이렇게 징역형까지 선고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좌파 매체 등에 통해서는 이게 지극히 일부의 의견이지만은 이런 의견도 있는데 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예. 그 거짓말이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영향. 예. 왜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의 표차가 0.73%. 그 정행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1%도 안 돼요. 간발의 차이인데 만일 이런 그 김문기를 내가 모르는 것이라 잘 안다. 백현동 개발을 내가 내 직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래 버리면 그게 표차가 더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당내의 그 민주당 후보라는 후보 자격부터 처음부터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기 전에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자격이 박탈됐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그 선거 결과도 아주 간발의 차이인데 그 낙선은 했지만은 이재명이 당선될 뻔했잖아요. 예. 당선될 뻔했다고. 네. 그 거짓말을 통해가 자기의 그 청렴성일까 이런 걸 오해가 있는 걸 완전히 부정해갖고 일정 수준 청렴한 걸로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당선될 뻔했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윤석열 후보가 까딱했으면 떨어질 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거짓말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유죄 판결이 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니까 이 이후에 완전히 부정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장외 집회에서 판사를 압박하고 국회에서도 압박을 하고 뭐 100만의 서명한 것도 그 제출하고 그다음에 재판이 있을 때마다 중앙지방법원에 대형 마이크로 가지고 그냥 판사 겁박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유죄가 났고 그 사건은 선거에 영향을 줬다. 이제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 다음에 25일 이제 다음 월요일 날 이제 위정교사 사건 판결이 있는데 이거는 제 예측으로 유죄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작년 9월 27일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래서 담당 재판부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를 했는데 그 국회가 그 21대 국회지요. 그래서 가결했습니다. 그거 아마 정영카 기억하실 거예요. 예. 이재명 의원은 구속해도 좋다 하고 가결을 했어. 예. 그러니까 그 21대 국회는 친명도 있지만 비명도 있고 이래서 하여간 국회의 의사로 국회의원인 이재명 의원은 구속해도 좋다 하는 신호를 법원에 보냈는데 그때 이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걸 영장을 기각하면서 한 몇 가지 이유 중에 첫째, 그때 청구된 사실 중에 위정교사 사건,
예. 이번 월요일 날 이 판결할 위정교사 사건도 그게 하나 들어가 있었거든. 예. 그런데 그걸 위정교사 사건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소명이 됐다. 이게 법률용어로. 예. 그러니까 유죄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예. 나머지 사건들하고 두루뭉술이로 그러함에도 증거는 인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라고 예.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1차 관문에서 같은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인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정교사는 유죄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예. 25일 이 사건을 맡은 김동연 부장판사도 그것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 이제 유죄는 틀림없는데 그럼 형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예. 저는 이게 징역형이 반드시 선고되고 이게 법정 구속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정 구속. 그러니까 미국 영미법, 그러니까 미국법하고 독일과 일본법, 이 독일계법, 우리나라는 독일계법 또 법의 체계가 가깝고 아, 그렇지만은 네. 이게 독일계획은 영미계획은 이게 재판에서 위정은 엄중히 다스려요.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형을 선고해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왜 이게 중형을 선고하는가 하면 위정을 허용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유죄인 것이 무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건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굉장한 이 재판 방해지, 재판 방해. 예. 법원에 대한 모욕이고 법원의 재판에 방해하는 것이니까 중형으로 다스리니까 그 뭐 반드시 구속해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도 당연히 유죄고 검사가 3년 구형을 해놨거든. 3년 구형. 예. 지난달에.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은 2년 구형이었는데 1년 징역형에 2년 집행유예니까 이것도 그 관료를 따진다면 3년 구형을 했으니까 적어도 2년 이상의 징역형에다가 집행유예를 붙이느냐 아니면 그냥 실형으로 법정 구속하느냐 하는 게 남는데 저는 이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서 이 교도소에 가두어야 된다. 이재명은 이 일로. 예. 그래야 나라가 좀 편안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 질문은 이제 2심과 상고심이 이제 각각 3개월 안에 맞춰야 하잖아요. 규정엔 그렇게 돼 예,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그렇습니다. 예. 그럼 6개월 안에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겠네요. 그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이 6개월, 2심 그리고 대법원 각각 3개월, 3개월에서 1년 안에 끝내야 되거든. 전체가. 예.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은 2022년 9월에 기소가 돼 가지고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어요. 예. 근데 이 재판장은 중간에 교체돼 갖고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 재판에서 1년 이상 끌었다고. 그건 왜 그러니까 워낙 이재명 측에서 재판 방해를 하니까 뭐 온갖 걸로 협박하고 뭐 이 재판 지연 전술 쓰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 이제는 1심 판결이 났으니까 요게 이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으니까 그것을 3개월 그 다음에 상고에서 3개월 해서 적어도 내년 5월 안으로는 확정이 된다. 5월 안으로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1심, 2심, 3심 각각 3개월 안에 이거는 이게 훈시 규정이 아닙니다. 훈시 규정이란 뭔가 하면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하시오. 6개월 안에 끝내시오. 3개월 안에 끝내시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6개월 안에 예.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3개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강행 규정이야. 예.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을 어기면 법관의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에 이건 다 양해를 한 것은 너무 방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랬다 치고 이제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아마 신속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 리스크로 이제 중상을 입게 되는 꼴이 되는데 그런 사람을 민주당 입장에서 대표로 그냥 유지하느냐. 나는 한국이 말이죠. 제2의 G7 국가에 등극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공유하는 그런 나라로 이게 발돋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만은 국회에서
야당 당수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과반수는 의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재명을 구하기에 열중해가지고 뭐 예산도 그런 식으로 검찰 예산은 깎고 법원에 또 당근을 준다고 또 법원 예산 올리려고 그러고 검사 탄핵하고 그다음에 판사 탄핵 위협하고 그다음에 뭐 온갖 별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니까 민주당 안에서 대표를 바꾸자 하는 소리가 반드시 나와야 하고 네. 난 나오리라고 봐요. 네. 나는 그게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거야. 무슨 꼴. 이번에 노벨 문학상은 이제 한국 사람 여성인 한강 씨가 이제 문학상을 받았는데 막 별도로 하고 예. 경제학상을 받은 세 사람의 교수 아마 미국 교수가 세 사람이 다 미국 대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 시카고 대학하고 제가 그 세 사람이 경제학상을 받은 주요한 저서와 논문이 뭔가 하면 이게 한반도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해가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되고 북한은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국가가 되느냐 요 체제가 어떻게 달라가지고 이렇게 되냐 그 연구 성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네. 대한민국을 표준적으로 성공한 나라를 보고 있다고. 예. 이런 나라에서 도대체 야당이 다수라고 해가지고 그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이 명예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국민을 실망시키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에도 바른 소리가 빨리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도 이게 반사적으로 이익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하는 건 많고 그런 요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개다 이거야. 민주당이 지금 소용돌이에 가령 빠진다 하더라도 그 반사적인 표가 국민의힘당이나 윤 대통령 지지 쪽으로 반드시 안 온다. 그러니까 이 변화와 쇄신에 관한 약속을 윤 대통령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두루뭉술을 했는데 인적 쇄신과 부인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결단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 당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까지 보면 108명 국회의원 가운데 몇몇 사람을 빼고는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해갖고 국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했는데 전부 침묵하고 있어. 예. 이 얘기 거기에 대해서 대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고.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의원들도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소용돌이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중간층의 지지를 자신들이 흡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 쇄신해라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의원님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예. 예, 예,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도움이 되셨다면 LA 우리 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